직전 영상 관점 그대로 이더리움은 오늘도 스근하게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들, 이데일리TV 코인 전문가 세윤입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이더리움 위주 알트코인 상승장이 올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었고요. 형들을 기만하는 다른 사짜 유튜버들처럼 올라간다 떨어진다 라고만 얘기 안 합니다. 기술적 분석을 통한 명확한 근거, 기준, 비트나 이더, 금쪽이들의 정확한 가격까지 언급드려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수익으로 죽여드릴 예정이고요. 자세한 타점을 잡았던 방법은 전 영상이나 스레드 보시면서 공부하시고 오늘의 시황 브리핑 바로 시작해 보입시다. 자, 일단 비트코인의 가격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설명했던 그대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제가 이전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현재 비트코인이 최고가를 갱신했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크게 못 쓰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수렴 패턴이라든가 아니면은 박스권 쪽으로 응축하는 장이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전 영상에서 비트코인의 수렴 반향성 구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렴 하단부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면은 여기 전저점 115.8K 구간을 이탈하지 않으면은 삼각 수렴에서 하락 삼각형 디센딩 패턴이 전환될 것이다 까지 라고 아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대로 하락 삼각형 패턴이 진행이 되었었으나 수렴 구간을 이탈하였으나 이런 식의 형태로 추세선 구간이 연장되는 삼각 수렴의 패턴이 더욱 연장되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비트코인의 가격은 오늘 소폭 반등 나와준 모습이나 재차 빠져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나스닥 미장 열리면서 지금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는 듯 싶으나 변동이 그렇게 크게 있다라고 설명드릴 건 아니에요. 따라서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 말고 이더리움 위주로 한번 영상을 찍어볼 계획이고요. 자, 이더리움이 제가 3,900에서 4,100불 매물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우리 형들에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왜 이 매물대 구간이 중요하냐? 지금 이 매물대 구간은 역사적인 매물대 구간이라고 봐줄 수가 있는 구간이에요. 왜 역사적인 매물대 구간이냐? 자, 이더리움이랑 비트코인의 가격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비트코인이 역사적인 신고점 구간을 갱신을 해줄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때 우리 이더리움 이 금쪽이 새끼는 뭐를 했냐? 자, 비트코인이 이제 49K, 50K 구간을 성공적으로 돌파 마감을 해주면서 ATH 갱신을 해준 구간이 있습니다. 제가 세로줄로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구간이고요. 또 신고가를 갱신을 해준 구간이 계속해서 지나가다가 이 구간, 100K 뚫어졌던 구간.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신고가를 갱신했던 구간이 이 구간이죠. 111.5K. 근데 돌파 지진이 나와주지 않아서 여기는 좀 아니라고 치고 최근 신고가 갱신했던 이 구간. 자, 세로줄 이렇게 그어두고 이더리움의 가격이 해당 구간에 어디 있었는지를 한번 봅시다. 여기. 그 다음이 이제 이 구간이에요. 자, 그럼 이때 비트코인 가격이랑 이더리움 가격을 한번 보자 이거예요. 비트가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막 와 5천에서 1억 간다, 1억에서 1억 5천 간다, 2억 간다, 트가자 하면서 막 오를 때 얘는 뭐랬냐 이거예요. 이더리움 가격 최고가 구간은 이제 4,900불 정도 되는 가격입니다. 약간 반올림을 쳐가지고. 근데 얘는 이 매물대 구간을 계속 돌파를 못 해줬어요. 원투 돌파 실패하고 이제 단기 조정의 형태로 가격이 진행이 됐습니다. 자, 2트째 돌파 실패하고 단기 조정 형태 진행됐고요. 3트째 지금 이제 트라이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자, 이때 우리는 또 재미난 특이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더리움 도미넌스를 켜고 한번 볼게요. 이더리움 도미넌스 켜가지고 이때 이더리움 도미넌스 친구는 뭐라고 있었는지 한번 봅시다. 시기가 24년 3월 4일이죠. 자, 이 구간이고요. 다음이 이 구간. 형들, 제가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세로줄 나오거든요. 아니면 여기 점선 같은 게 나와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서 기간 체크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밑에 날짜 보시면은 뭐 비슷하니까 이거 참고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구간이죠. 지금 이더리움의 가격은 일봉에서 보면 도미넌스랑 굉장히 유사한 차트 형태로 띄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3,900에서 4,100불 구간 큰 조정 없이 돌파를 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던 이유가 아직까지는 나와주지 않고 설레발이긴 하지만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이더리움 도미넌스 저항 구간이랑 이더리움 가격의 저항 구간이랑 이격도가 벌어져 있어서 그렇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조정이 나와주더라도 역사적인 고점 매물대 구간이기 때문에 조정이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어쩌면 돌파를 실패할 가능성도 있겠고요.
하지만 제가 돌파를 이제 높은 확률로 확신을 하고 있는 거는 저항 구간이 멀다. 그래서 이더리움 가격이 조정을 좀 나와주더라도 돌파를 해줄 것이고, 돌파를 해준 이후 도미넌스가 상단 저항 구간을 터치를 해주게 될 때 조정, 그 다음에 상단 추세선 구간을 리테스트 반등 나와주면서 신고가 구간을 갱신을 해줄 것이다 라고 있는 관점이 이더리움 도미넌스의 가격의 움직임을 예측한 형태인데, 자, 이더리움 도미넌스가 이전 최고점 구간을 트라이 할 때랑 약간 많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주봉 넘어가서 살펴봅시다. 주봉 나가서 살펴보면은 이전의 이더리움 도미넌스 수치랑 지금 이더리움 도미넌스 수치 퍼센트를 비교하는 건 약간 어불성설이긴 해요. 왜?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생겼고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당연히 이 퍼센트는 상대적으로 과거와 달리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근데 이전의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 구간을 돌파를 실패를 하면서 도미넌스가 떨어지는 형태로 가격이 진행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고점 구간들을 항상 도미넌스가 돌파를 실패를 해줬었다는 모습을 또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지금 도미넌스 차트를 보면은 굉장히 파멸적인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더리움의 가격과 똑같게. 그럼 이더리움 도미넌스가 비중이 장대 음봉이 나와주면서 꺾이는 형태가 나와주지 않으면은 이 이더리움의 미친 파멸적인 상승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측이 가능하겠고요. 제가 이제 맛집 성대모사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맛집 꿀통 코인들도 마찬가지로 이 토탈3 차트를 같이 봐야 되는데, 토탈3 차트도 저항선 뚫고 최고점 구간 이 ATH 갱신이 머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를 뚫게 되면서 알트장이 시작이 될 것이다. 이더리움 위주의 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이거는 조금 있다가 다시 촬영을 할 맛집 코인에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이더리움의 이 역사적 전고점 구간을 뚫어주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계속해서 똑같은 영상에서 하루 왼종일 떠들고 있는 방법이지만 지금 이더리움의 차트는 굉장히 상방적으로 열려있다는 겁니다. 왜 열려있느냐? 보조지표의 형태를 봤을 때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의 보조지표랑 비교를 해보았을 때 이 스토캐스틱 보조지표 형태가 과열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주봉서부터. 비트는 봐봐요. 얘는 지금 계속 고점 구간에 놀고 있는데 얘는 아직 과매수 구간, 고점 구간에 진입을 안 해준 모습이고요. 월봉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비트는 월봉 단위에서 과매수 구간에서 놀고 있어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더는 어떻냐? 이더는 상당히 긍정적인 형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주봉 차트, 월봉 차트 봤을 때 이동평균선이 응축하고 상방으로 때리는 폭발의 시작점 구간과 굉장히 유사하다. 헤드앤숄더, 역헤드앤숄더 이렇게 딱 그려주고 여기 넥라인 돌파하면서 장대 양봉 얼마나 든든합니까? 심지어 보조지표의 상승 시그널도 살아있어. 그럼 얘는 ATH 갱신이 나와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안 나와주더라도 이 4,900불 정도에 해당하는 최고점 구간까지는 올라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탈3 차트 봤을 때는 어떠냐? 토탈3 차트 한번 봅시다. 이 토탈3 차트 그냥 차트가 아주 아름다운 차트예요. 월봉에서 22평 반등하면서 계속해서 올라가주고 있는 모습이고, 월봉 보조지표 방향성 살아있죠? 주봉 어때요? 주봉 넘어가서 보자. 주봉은 이더리움보다 차트가 심지어 더 좋아. 하락 추세선 저항 구간 뚫었어. 위에 고점 매물대, 신고점 라인 매물대야. 근데 비트코인 도미넌스 어때요? 시원하게 죽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얘가 여기 채널 하단 지지선 구간 이탈하면 어떻게 돼? 바로 그냥 내리꽂는 겁니다. 그럼 비트코인 도미넌스 내리꽂으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 지금 암호화폐 매매하고 있는 애들 다 어디가? 그냥 지금 여기에서 하락장 시작이다 하면서 뭐 팔고 익절하고 손절 치고 뭐 본절 정리하고 그냥 뭐 암호화폐 때려치고 채권 주식 뭐 금, 은 이런 데로 넘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얘네가 비트코인 팔아 제껴가지고 알트코인으로 넘어온다니까? 알트코인으로 팔아 제끼고 알트코인으로 넘어오니까 얘가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 떡락하고 있는데 얘는 오르고 있잖아요. 이게 차트가 보이잖아 형들.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죠? 그럼 이더리움 가격이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가 맨 핵심 포인트인데, 오늘 그거를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자, 일단 저는 제가 생각했던 관점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3,900에서 4,100불 도달하면은 당연히 저항이 나와줄 거예요. 근데 지금 이더리움 차트를 봐봐요 형들. 어때요? 그냥 파멸적인 고점 갱신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이 파멸적인 폭발,
상승 폭발, 하락 폭발, 폭발이 나와줄 때는 피보나치 되돌림 기준 0.25 구간을 이탈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 영상을 일찍부터 시청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일찍부터 이 차트 보던 눈이 깨있는 형들은 지금 구간에서 폭발 진행 중이면 어떻게 해? 그냥 포지션 평단가 유지를 하면서 펀딩비 내면서 그래 좋아 이더야 쭉쭉 올라가자 이러고 있지. 지금 그냥 뭐 이더 솔라나 아니면 나머지 메이저 알트코인들 좀 시총 높은 알트코인들 고점 그냥 갱신 파바박 하면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못 산 애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포모 와서 미쳐버리겠는 거야. 아니 얘가 고점이 좀 내려가야지 눌림목이라도 좀 나와줘야지 진입을 할 텐데 그게 없으니까 못 산 애들은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린 어떻게 여기에서 잡진 못했어라도 여기에선 잡았으니까 그냥 푸근하게 올라가는 거 구경하면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포모에 미치고 있는 형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저도 최저점을 잡지 못했고 비교적 높은 고점에서 잡은 형들은 아직까지 불안한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을 거고 아예 못 잡은 사람들은 포모에 미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 진입을 하느냐? 이 저항 구간에서 분명히 매도세가 나와줄 텐데 일반적으로 0.25 구간은 이탈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럼 0.25 구간 시작점을 어디서 잡느냐? 자, 파동을 봅시다. 우리 형들. 뭐 엘리어트 파동 전 잘 몰라요. 근데 저는 이 엘리어트 파동에서 파생된 피보나치 되돌림 지표는 좋아해요. 자, 그래서 이 피보나치를 저점 구간에다 설정을 할 건데 그냥 간단하게 파동만 보자 이거예요. 자, 상승 파동의 시작점이 나와줬어요. 상승 파동이 시작점이 설정이 되고 가격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돼요? 가격 응축 거쳤어요. 응축 거친 다음에 어떻게 돼? 상승 폭발 진행이 됐죠. 그럼 이 상승 폭발이 시작된 저점 구간에다 피보나치를 한번 그어보자 이거예요. 그럼 이 구간에서 그을 수도 있겠고 꼬리 기준으로 봤을 땐 여기가 저점이긴 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2개 정도를 설정을 해보는 거예요. 피보나치를. 여기에서 그은다면은 약간 보수적으로 설정을 해볼 수가 있겠고 일봉으로 보니까 너무 좀 캔들이 확대되어 있으니까 4시간 봉으로 그어봅시다. 4시간 봉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이 고점 구간이라고 쳐봅시다. 이전 전고점 구간. 자, 보세요. 형들 봐봐. 나 이거 미리 그어본 거 아닙니다 형들. 지금 딱 그어봤는데 어때? 0.25 안 깨잖아요. 그럼 이전 고점도 한번 볼까요? 이전 고점 여기 25 안 깨잖아. 25 안 깨잖아. 25 안 깨잖아. 일반적인 상승 폭발은 0.25를 안 깹니다. 자, 여기도 안 깨죠. 근데 여기는 3,900에 4,100에서 무조건 매도세가 한번 나올 거예요. 단타러들의 목표가가 여기거든. 3,900에 4,100. 왜? 역사적인 매물대잖아. 매도세 나오겠지. 근데 여기에서 막 30배, 40배, 50배 잡은 막 고레버 잡은 형님들이 여기에서 매도세 나오면 어떻게? 튀어야지. 얘는 현물 1틱만 움직여도 마이너스 50% 이렇게 단위가 떠들어질 텐데. 그럼 단타러들 아니면은 이제 난 이 정도면 먹었으면 됐다 하는 만족하는 사람들 혹은 포모 와서 최고점 구간에서 단타를 친 애들 이런 애들은 여기에서 무조건 팔 거란 말이에요 형들. 자, 그러면은 우리는 내가 진입을 못했다 혹은 불타기를 때려박고 싶다 나는 이 상승장 이거 먹은 걸로 만족이 안 된다 돌아버리겠다 아주 그냥 하는 형들은 피보나치 여기 저점부터 파동 긋는 거야. 예를 들어 고점 여기 나왔다 4,000불에 나왔어 매도세 나왔어. 그럼 여기 4,000불에 딱 찍고 딱 0.25 구간 찍으면 어떻게? 여기서 진입하면 된다 이거야. 근데 0.25를 찍었을 때 유의미한 매수세가 들어오냐를 체크를 해야겠죠. 자, 여기 봅시다. 리플레이 넘어가 봐. 여기서 근데 5분봉 이런 데는 좀 그래요. 4시간봉 기준이지만 5분봉을 보긴 좀 그래. 그럼 10분봉으로 봅시다. 자, 10분봉 가니까 어때요? 유의미한 반등 캔들이 나왔냐를 체크를 하는 거죠. 단기적으로 보니까 여기 고점 매물대가 있었는데 고점 매물대 돌파 리테스트 하는 구간에서 2개 이상의 양봉 캔들 혹은 쌍바닥 구간을 형성을 해줬어요. 그럼 이쪽 구간에서는 유의미한 반등 구간인데 하고 진입을 한번 고려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하락 추세선도 뚫기도 해줬고. 그럼 4시간봉 1시간봉 단위에서 이런 눌림목 구간을 0.25 구간에서 한번 진입을 해볼 수 있다라는 얘기겠고, 만약 0.25 구간을 이탈을 한다, 얘가 만약에 고점 이렇게 했는데 가격이 뭐 올라가다가 쌍봉 형태를 만들었어요. 아니면은 뭐 헤드앤숄더 같은 걸 형성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런 식의 형태로 넥라인 구간 이탈하고 단기 조정이 우리 세훈이가 시원하게 0.25 박으라 그랬지 하고 반등 캔들도 나와. 그럼 여기서 매집을 해요. 근데 이탈해. 그럼 어떻게? 382, 0.5 이전 이런 반등 나와줬던 3479, 3480 이런 매물대에서 매집해야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100% 진입을 하지 말란 거예요, 형들. 우리는 분할 진입, 분할 매도를 습관화를 해야 됩니다.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리스크 매니저먼트를 하기 위해서 저는 지금 3,900, 4,100 찍고 눌림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우리 포모에 휩싸인 형들은 이런 0.25 구간, 눌림목 구간에서 유의미한 반등이 나와주는지 15분봉 이상 단위에서 체크를 해보고 진입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물론 여기를 막 최고점 구간에서 찍었는데 막 매도세가 막 양봉 캔들 막 쪽쪽쪽쪽쪽쪽쪽 했는데 갑자기 막 이런 자각형 막 패닉셀을 꽂아버릴 것 같은 음봉이 나와. 그럼 여기에선 당연히 분할 입절을 해야죠. 그쵸? 이런 장대 음봉 꽂히는데 막 세윤이가 뭐 5,000불을 가니 많이 4,900불 최고점 가니 많이 하면서 내 탓하면은 진짜 서운할 것 같아요, 우리 형들. 그죠? 자, 이렇게 오늘 이더리움 영상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에 이제 형들이 보는 시간은 조금 늦어지겠지만 이제 세 번째, 여기도 맛집 저기도 맛집 코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맛집 코인 영상도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차트는 365일 24시간 움직이기 때문에 저의 관점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시간 관점을 체크할 수 있는 관점 공유방인 스레드 텔레그램 들어와 주시면 감사를 하겠고요. 또 최근에 제가 형들에게 수익 본 우리 형들, 아니면은 영상 잘 보고 있는 우리 형들 댓글 따뜻한 한마디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댓글을 너무나도 많이 달아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진짜 너무 힘이 돼서 오늘 이더리움 영상 좀 알차게 찍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시청률 대비 구독자 수가 많은 분들이 눌러주셨지만 아직까지도 너무나도 적습니다. 저 너무 힘들어요. 우리 형들, 우리 동생 좀 힘 좀 내라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형들. 안 그러면 저 영상 안 올리고 잠수 타버릴 겁니다. 물론 그래도 영상은 올리겠지만 하여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오늘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편안한 밤 보내시고 내일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